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.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.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.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,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제 징역 2년을 그렇죠. 이제 살고 이제 나왔는데,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옥살이가 너무나 억울하다, 억울한 옥살이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추미애 민주당 대표입니다. 한명숙 총리님의 인격과 양심을 믿습니다. 그분이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잘못되었고 또 재판도 잘못되었습니다. 그런 것이 이제 사법개혁이 필요한, 얼만큼 필요한지를 말하는 것이죠. 저는 저 발언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었는데 이게 보면은 기소도 잘못됐고 네. 재판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심지어 솔직히, 판사 출신이 대표가. 저는요,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분에게 개인적으로 한명숙 총리 억울하다고 믿는 거는 개인적 자유입니다. 네. 그렇지만 이게 집권당의 대표로서 뭔가 이게 검찰과 법원이 다 적폐 세력이다. 이거는 이게 정말 법치주의를 정면적으로 이게 부정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 그때 뇌물 3억 있잖아요. 네. 이거는 이게 대법관의 전원일치로 아마 유죄가 됐고요. 네. 나머지도 이게 8대5로 인정이 된 거예요. 3억 원을 준 부분, 그러니까 한만호 전 회장이 한명숙 전 대표의 여동생, 일면식도 없는 여동생에게 수표를 줘서 전세 자금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관 13명이 모두 명이죠. 유죄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. 그런데도 지금 이게 잘못된 판결이라는 겁니까?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 주장은 뭐 비서가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그래서 비서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1억이나 되는 돈을 그 동생한테 줬겠습니까?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이 있겠죠. 저 뭐 취재하면서 보면 구치소나 교도소 가보면 그 들어와 있는 분은 자기 죄 인정하는 분 거의 별로 없습니다. 다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죠. 그렇지만 재판부가 1심, 2심, 3심이 있으면서 결국엔 증거에 따른 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더군다나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은 대법관 전원 재판을 했습니다. 네.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. 상당히 오래 그냥 끌었어요. 그래서 전원 재판에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. 즉 13명의 우리나라에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법관들 중에서는 최고의 법관이라고 하는 13분이 다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문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물론 불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뭐 항변할 수가 있겠죠. 네. 그렇지만 지금 이제 방금 들었다시피 추미애 대표의 저 논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자,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기소도 재판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 사법개혁은 누가 하겠습니까?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문제를 척결하게 사법개혁을 한다고 한다면 자, 우리 편은 잘못된 것이 없는데 왜 당신들이 그렇게 했느냐. 이렇게 재판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개혁을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? 결국 인적 청산이잖아요. 그러면 지금 이분들 판결을 내린 재판관들이 다 지금 현직에 계신 거예요. 네. 자, 그럼 그걸 앞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. 자, 그렇다면 지금 여당과 청와대에서 하는 사법개혁의 내용이 결국은 우리 편한테 잘못된 판단을 내린 사람들을 다 쳐내겠다는 것인가 라고 확대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. 자, 그러면 이걸 과연 얼마만큼 국민들이 공감을 하겠습니까? 어제 내린 재판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면서 네. 한명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 편한테 잘못된 재판을 내는 사람들은 잘못돼 있고 남의 편은 잘못됐다.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문재인 정부하에서 내린 대법원의 판결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건 여당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요? 그러니까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이거는 상당한 논리적 모순이고 더군다나 여당의 대표 자격, 더군다나 여당의 공식적인 논평을 통해서 이런 걸 주장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자기 모순적인 행위입니다. 네. 이 단순히 한명숙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단초로 해가지고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 민주당에서는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사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권에서 정치 보복을 시작을 했다. 그거의 희생자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약간의 그런 정치적인 부분이 있죠. 네.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그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 그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. 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죄가 나고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 사건이 또 이제 새로 시작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당시 야당, 지금 여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 사건으로 무죄가 나니까 다른 거 들고 나와서 결국은 집어넣었다. 네. 정치 보복이다.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뭐 그런 성격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. 이 사건은. 하지만 그것과
이 사건 자체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예요. 네. 이 사건 자체는 이미 뭐 앞에 두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대법원까지 다 결론이 난 거고 그 대법원 13명의 대법관 중에 지금도 10명이 현직에 있거든요. 있고 그 당시 이제 최종적으로 징역 2년형에 추징금 8억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. 네. 들었던 근거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한명숙 전 총리의 여동생이 그 전 건설회사 대표, 그 한만호 대표로부터 받은 1억 원의 그 수표를 자신의 전세 자금에 사용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2억 원을 돌려줬어요. 어쨌든 받았다 돌려준 것도 뇌물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3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관 13명 전부가 유죄다 이렇게 봤던 거고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한만호 씨가 또 이 3억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억울하다라고 저는 한명숙 전 총리가 주장하는 것도 좀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이걸 추미애 대표라든지 민주당에서 논평까지 내가면서 뭔가 기소와 그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건 참으로 부적절한 표현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흔히 저희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. 한명숙 전 총리의 그 징역은 억울하다고 하고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결과는 너무나 냉철한 판단이었다.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니까 좀 솔직히 네. 저는 이게 그 사법개혁이라는 게요. 딱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한마디로 바로 이게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입니다. 그게 핵심이에요. 그럼 이게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자기 입맛에 맞게 이게 검찰이나 사법부를 길들이면 그게 사법개혁이 안 돼요. 네. 따라서 이게 누가 먼저 손을 놔야 됩니다. 역대 보수 정권이 물론 잘못한 점도 있겠지만 그럼 이게 진보 정권이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서 되겠습니까? 저는 이게 누가 한 명이라도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일단 이게 정치권은 손을 떼고 뭔가 이게 검찰이나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을 시켜주는 게 이게 가장 필요하다 봅니다. 네. 네.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지금 여권 일각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가 정계 다시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복권이 돼야 나올 수 있는데 네. 그렇죠. 복권 가능성이 있을까요? 저는 뭐 복권 되더라도 원래 연서도 되시고 왜 한명 전 총리에 대해서 사실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하냐 하면 사실 친노라는 어떤 정치적 세력 여기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또 세력에 보면 그 이해찬 전 총리 그다음에 이제 한명숙 전 총리 그다음 거기에 또 이제 문성근 씨를 비롯한 이제 이 부분들 이게 삼각축으로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는 주로 여성 쪽들. 그러니까 사실 한명숙 총리가 이제 발탁해서 이 국회의원하고 이런 의원들이 꽤 많아요.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자기 나름대로의 개파적 어떤 그런 걸 이제 가지고 있죠. 뭐 그런 걸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지금 어떤 정치 지형에서 한명숙 총리가 다시 나온다는 건 제가 볼 때 명분도 없고 네. 더군다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언급을 하나 개입하기 시작하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부분까지 나서 그 확정 판결된 이런 사람에 대해서 복권 시켜주고 나머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복권 안 시켜준다? 그럼 다 시켜줘야죠. 지금 뭐 보니까 또 통진당 저번에 했던 의원들도 지금 뭐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. 자,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이게 앞으로의 복권이나 사면의 어떤 권한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게 저는 적용이 돼야 된다. 네. 그러면서 본다면 더군다나 정치인 같은 경우는 저는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. 네.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한 그날 옛 통진당 의원들도요. 우리도 억울하다. 우리도 억울하게 의원직 박탈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이제 광풍 시대가 어느 정도 간 듯합니다. 대법원이 이러한 문제들을 잘 살펴서 사법 정의를 올바로 돌려놓는 것 이것이 또 사법 개혁의 중요한 한 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시기라면 지금까지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확정 판결된 사건 자체에 대한 신뢰성 자체도 이제 문제를 삼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이게 아마 대법원뿐만 아니라 아마 이거는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네. 예를 들어 이게 위헌정당 해상 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? 네. 따라서 이게 제1일은 이것까지 이게 만약에 부정한다면요. 그럼 이게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8대 0으로 탄핵을 당했어요. 네. 그럼 이것도 부정할 수 있습니까? 저는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헌재나 대법원에게 판결을 부정하는 거는요. 정말 이게 외국에 가면 이게 법정 모욕이에요. 그래서 이게 저는 정말 이게 법치주의한 거는 최후의 보루가 이게 대법원 헌재입니다. 양대 기둥입니다. 이 부분에 이게 정말 중립적으로 잘 운영하고 누구나 이게 승복하는 이런 자세가 이게 필요하다 봅니다. 네.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뉴스를 살펴봤습니다. 여기에서 서정욱 변호사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